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STV의 김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일반 경매 물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러 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주정환 대표입니다. 대표님, 이 대법원 그 인터넷 사이트 보면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일반 경매 물건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네네. 일단 경매 이제 물건 분석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경매 물건은 일반 물건이랑 특수 물건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특수 물건을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과 좀 다양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대법원 인터넷 대법원 경매 사이트와 그리고 요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번갈아 보면서 이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경매 물건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 경매 사이트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료로 보는 사이트랑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이제 특수물건은 제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특수물건이라고 하면은 유치권, 법정인상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그냥 가장 무난한 기본적인 일반 기본 분석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사이트를 이제 유료로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요,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물건이 빌라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요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물건은 이제 항상 요 경매 사이트에는 타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빠져 있는데요. 항상 이제 경매는 우리가 항상 물건을 얘기를 할 때 주소보다는 요 사건 번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이경매 사건 번호가 2019 타경이 빠져 있습니다. 2019 타경 5447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이제는 타경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항상 2019 앞에 있는 거는 연도고요. 뒤에는 이제 경매 사건 번호를 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그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사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지원입니다. 자, 안산지원. 사건 번호 2019 타경, 아까 5447번입니다. 자,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5447. 검색을 누르시면은, 아까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 보셨던 그 이제 강명시에 있는 빌라의 이제 물건이 나옵니다. 빌라에 이제 물건이 나오고, 여기 이제 기일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내역.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액은 9,10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경매 기일은 2월 26일 날 이제 경매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날 낙찰이 되지가 않으면 3월 4일 날 다시 이제 유찰이 된 금액으로 다시 이제 진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있으면은, 행여 소액 보증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인수를 해야 될 보증금이라고 하면은, 또 경매를 낙찰받고 나서 그 가격에 보증금을 또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편한 물건입니다. 편한 물건이고, 국민은행 융자를 썼는데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안 갚으니까 국민은행에서 지금 경매를 실행한 물건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명도를 하실 때는 이 주인분이랑 가급적이면 이제 편하게 서로 합의를 보시면 되겠는데, 요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인도명령이랑 또 명도 조정하는 거는 방법은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편하고, 다시 대법원, 등기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 현황 조사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황조사서를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 지금 이제 순수하게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지금 요 사건 번호를 넣고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현황조사서 이제 떴습니다.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약간 좀 컴퓨터가 느린데, 네. 이 현황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법원에서 경매 개시가 될 때, 자, 조사 일시가 나옵니다. 2019년 8월 9일 날 법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소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현황조사 방문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를 만나 현황조사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으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임차인은 없습니다. 이 경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직접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떤 추후에 제3의 임차인이 등장한다고 하면은 그 임차인은 어떤 가상의 임차인으로서 오히려 이 낙찰받은 사람이 손해배상이라던가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상세정보, 매각기일 정보. 큰 이상이 없는 물건입니다. 큰 이상이 없는 물건이고 이렇게 이제 경매 입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인체는 뭐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요 감정평가서를 이제 꼭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황조사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서는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서류가 될 수가 있는데 요 감정평가서 안에 또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이게 토지만의 경매인지 건물만의 경매인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감정평가를 읽어보면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감정평가서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목적, 감정평가의 방법, 그리고 하면서 어떤 대상 물건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의견이 중요한데요. 요게 가끔가다 이제 어떤 건물이랑 토지가 따로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런 거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써 물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컴퓨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시간에 도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